Hello everyon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포스 유형별 영어 독해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1강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잘 맞춰보세요. 자, 글을 쓰는 글쓴이가 글에 이것을 담고 글을 읽는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이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맞췄나요? 정답은 정보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면서 정보를 담게 되고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글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기 위한 문제 형태가 바로 오늘 배우는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문제별로 담기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좀 정해져 있는 문구는 없지만 보통 글에서 특정한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정보가 문제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잘 찾아내서 정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영어 독해 실력을 빵빵하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Okay, then here we go. 네, 친구들 교재 66쪽 보세요. 교재 66쪽 보시면 문제 1번 하고 나와 있죠? 자, 문제 1번 읽어봅시다. When was the highest period of the modern comic strips? 네, 해석을 해보면 근데 연재 만화에 있어서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언제였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해내는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세부 정보 파악하는 문제 유형은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세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정보가 who, what, when, where, why, how 등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다가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표시한 부분이랑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팁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근대 연재 만화에 있어서 가장 높았던 시기, 즉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도록 할게요. 칠판 보시면 The modern comic strips evolved from the political cartoons of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but they flourished most during the early 900s까지 합니다. 자, 보시면 The modern comic strips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자, 근대의, 현대의라는 뜻인데 comic strips가 뭐냐면요. 우리 strip 하면 길고 작은 조각을 말해요. 긴 조각. 자, 만화 긴 조각, 연재 만화라는 뜻이 있어요. comic strip, 연재 만화라는 뜻이라는 거를 자, 알고 evolved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evolved는 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과거시 나왔죠? 진화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진화했냐면 from the political cartoons. 아하. 자, 여기 나오면은 정치적인 만화라는 뜻이죠. 정치적인 만화로부터 진화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무엇의 정치적인 만화냐면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까지 끊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의 정치 만화에서 자, 진화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But 그러나 they flourished most during the early 1900s까지 해보면 자, 그들은 flourish가 무슨 뜻입니까?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flourish, 번창하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번영했다고 하네요. 여기 나오는 그것들은 뭐죠? 그쵸, 아까 얘기했던 comic strips를 말하죠. 언제 그랬냐면 most, 대부분 during the early 1900s, 1900년 초반 동안에
번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아까 전에 문제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Modern comic strips가 언제 가장 highest period였냐 물어봤었는데 여기에서 flourished 단어를 알고 있었으면 1900년 초반에 가장 번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쓸 때는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독해 계속 해볼게요. The adventure strips appeared in the early 1920s and 1930s with popular heroes such as Tarzan, 1929, and Flash Gordon, 1934 나옵니다. 자, the adventure 하면 우리 모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모험 만화들은요, appear. 자, appear 하면 나타나다란 뜻이고 우리 과거 일이 붙였네요.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을까요? In the early 1920s and 1930s까지 하면 1920년도 초반에요. 그리고 1930년도에 나타났습니다. 자, 모험 만화들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With popular heroes까지 해보면 자, 무엇과 함께? 네, 인기 많은 영웅들과 함께. 자, such as 나오고 있죠? 우리 such as는 예를 들어 무엇과 같은 이란 뜻인데 자,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Tarzan, 1929년에 나왔던 타잔 있죠? 우리 타잔하고 Flash Gordon이라는 1934년도에 나왔던 Flash Gordon이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The publications of the Phantom, the first defender of humanity to wear a tight suit, and Superman marked the beginning of the time of the superhero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전체 다 한 문장인데 우리 직독 직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ublication 하면요, 우리 publication 무언가를 출간 아니면 출판 이런 뜻이 있어요. 명사 형태입니다. 우리 tion, 션 끝나면 우리 보통 명사형이죠. 그래서 발행은 of the phantom, 팬텀이라는 것의 발행, 출판은요. 자, 괄호치고 팬텀이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The first defender. 자, defend 하면 방어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er 붙이면 보통 우리 사람을 나타내죠. 방어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가장 최초의 보호자래요. humanity. 자, human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humanity 하면 인류란 뜻이래요. 자, 인류의 보호자였습니다. 자, 끊고 to wear a tight suit. 자, 입었던 아주 꼭 끼는 타이트하다라는 말 알죠? 꼭 끼는 옷을 입은 자, 최초의 인류 보호자였습니다. 라고 지금 괄호 안에 팬텀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팬텀이 최초로 뭐 타이트 수트를 입었다고 할까요? 라고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슈퍼 히어로 같은 경우들 뭐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 이런 영웅들은 보통 꽉 끼는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죠. 자,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슈퍼 히어로들의 가장 최초의 모습이 바로 이 팬텀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모르고 있었죠, 우리. 자, 계속 보면 And Superman marked the beginning of the time까지 할까요? 그리고 슈퍼맨, 자, 우리 슈퍼맨 지금 이탈리아로 나와 있는 슈퍼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 marked, 자, mark하면 표시하다는 뜻이에요. 표시를 했습니다. 뭘 표시했냐면 the beginning of the time까지 해볼까요? 시간의 시작을 표시를 했다고 하네요. 자, 무슨 시간이냐면 of the superhero. 아, 슈퍼히어로의 시대의 시작을 표시했다. 즉, 그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In fact, the highest point in American adventure comics was reached in the 1940s with DC Comics, Superman, and Fawcett Publications, Captain Marvel. 네,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굉장히 긴데 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직독직해법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In fact 하면 사실상 이란 뜻이에요. 사실상 the highest point 가장 높은 지점은요.
어디에서? In American Adventure Comics. 미국 모험 만화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포인트 지점은 was reached.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직독직해법 이용해 볼까요? reach는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비동사 나왔잖아요. 비동사 도달하다 reach하고 여기 ed 붙였네요. reach의 과거분사 형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비동사 나오고 BP 형태 나오면 우리 수동으로 무엇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자라고 했죠. 게다가 여기 지금 과거 형태로 나오니까 도달되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국 모험 만화의 가장 높았던 지점이 바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언제? In the 1940s, 1940년대에 with 무엇과 함께 그랬냐면 DC Comics.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굳이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문자로 나와 있죠? 그래다가 좀 이탈릭체로 나와 있어요. DC Comic의 슈퍼맨하고 Fawcett Publication의 지금 대문자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Fawcett Publication의 Captain Marvel과 함께 자, 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장이 길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패닉에 빠졌던 친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사실 읽고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이탈릭체로 보이는 것들은요.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떤 것의 이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직독직해할 때 훨씬 더 편해져요. 다시 정리를 하면 대문자로 쓰였거나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의 이름이구나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자, 우리도 방금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했어요. 우리 계속 보도록 할게요. Later, Marvel Comics introduced the Immortal Spider-Man and the Fantastic Four. 자, 여기까지. 자, 후에요. Marvel Comics. 자, 역시 여기도 대문자로 쓰여있네요. Marvel Comics가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소개했습니다. 무엇을 소개했을까? The Immortal Spider-Man. 자, 여기서도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멸의 거미 남자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Immortal Spider-Man 하고 and the Fantastic Four. 이것도 뭐 환상적인 넷 이렇게 해석하면 헷갈려집니다. Fantastic Four라는 것을 소개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When was the highest period of the modern comic strips? 아까 전에 봤었죠? 네, 근데 연재 만화에 있어서 가장 높았던 period, 시기가 언제였는지 찾아보는 것이 이번 문제의 정보였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처음에 선생님이 표시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 기억이 나세요?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 The early 1900s 표시하자라고 했었는데 자, 보시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modern comic strips. 근대의 연재 만화가 바로 18세기 후반 19세기의 정치 만화에서부터 진화를 했고 자, but they flourished. 번영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1900년 초기 동안에 번창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물어봤던 문제에서 뭐였죠? 언제가 highest period였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in the early 1900s 나오는 3번을 체크해 주셔야죠.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오답을 체크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시면 우리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in fact, the highest point in American adventure comics was reached in the 1940s. 때문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높은 기점을 얘기하지만 미국 모험 만화를 얘기하고 있었죠? 문제에서는 modern comic strips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940년도가 아니라 1900년도 초기를 체크하셔야 하는 거였어요. 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보실까요? What common thing do the characters below have? Write in English. What common thing에서 common thing은요,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점. 캐릭터들 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below 하면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아래 캐릭터들 나오고 있습니다.
Phantom, Superman, 그리고 Captain Marvel, Fantastic Four 이렇게 4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네, 바로 맞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슈퍼히어로, 슈퍼 영웅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They are superheroes 아니면 They are superheroes in American Adventure Comics까지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1번, 2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찾아온 Hidden Pictures Games 시간인데요. 자, 숨겨진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Okay, then let's start!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영어 단어 path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 사진을 보시면 어떤 학생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자, path는 길 혹은 진로라는 뜻이에요. path 기억하시고요. 자, 히든 픽처 게임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 2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 69쪽 볼까요? 교재 69쪽 보시면요. 문제 나와 있죠?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 빈칸 문제일 것 같은데 빈칸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all about Melissa. 멜리사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나오고요. 1번은 job 하고 빈칸 나오죠. 멜리사라는 친구가 어떤 직업일지 찾아보셔야 되고, 자, 2번 working place 나옵니다. 일하는 장소. 자, 멜리사가 일하는 곳은 어디일지 잘 찾아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boyfriend's name입니다. 멜리사가 보이프렌드가 있나 봐요. 멜리사의 남자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 where to go. 자, 우리 이거 직톡치켓 때 했던 표현이죠. 의문사 나오고 to go 하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라고 우리 해석하자라고 했었는데, 자, 어디로 가야 할지라고 하면 멜리사가 어느 장소로 향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그 장소가 어디인지까지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정보 기억하시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세부 정보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잘 염두에 두고 있다가, 자, 글을 읽을 때 그런 정보들이 딱딱 나타날 때 표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4가지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요. Melissa had just spent a long day at the St. Paul Museum where she worked as an anthropologist. 나옵니다. 자, 우리 이 글의 주인공 멜리사가 나오네요. 멜리사는요, had just spent까지. 자, 우리 had 나오고, 자, spent 하면 spend, 보내다 라는 뜻의 spend 동사의 pp 형태잖아요. 자, had pp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무엇을 했었다 라고 해석을 하기로 직독직해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멜리사는요, 방금 막 보냈었습니다. 뭘 보냈냐면 긴 하루를 보냈대요. At the St. Paul Museum까지 끊어볼까요? 자, 어디에서? 바로 St. Paul 박물관에서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wher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주목하시고 다들 필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장소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where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이하에서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장소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유용한 직독직해법이라고 메모하시면 좋겠죠? 장소 나오고 where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선행사 장소로 where 이하절이 다 꾸며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할 때에는 where 이 부분에다가 어떤 장소냐면 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즉 멜리사는 긴 하루 보냈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세인트 폴 박물관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she worked, 그녀가 일을 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자, as 하면 무엇로서 라는 뜻이잖아요. An anthropologist 나옵니다. 우리 좀 긴 단어 나오는데 anthropologist 하면은 인류학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인류학자로서 그녀가 자, 세인트 폴 박물관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전에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멜리사가 일하는 장소 그리고 멜리사의 직업을 찾아보자고 문제에서 물어봤었는데 바로 우리 첫 문장부터 나오네요. 멜리사가 일하는 장소는 세인트 폴 뮤지엄이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멜리사의 직업 또한 anthropologist 하면서 인류학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On that day, she thought about Jerry and wondered where he was and why she hadn't heard from him. 자, 여기도 좀 문장이 긴데 우리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at day, 그날의 말입니다. 그날 she thought about, 생각을 했대요. 뭐에 대해 생각했냐면 제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리가 누구일까?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제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wondered 나오죠? 자, 우리 친구들 wonder 하면 놀라움이라는 명사 형태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자면 동사로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wonder, 놀라움도 되지만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궁금해했다라고 하네요. 우리 과거로 궁금해했어요. 무엇을 궁금해했을까? Where he was and why she hadn't heard from him.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요. 왜 그녀가 그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었는지 궁금해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직독직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ere 나오고 있지만요. 아까는 장소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where 이하절이 장소를 꾸며줬죠. 여기에서는 자, where 나타나고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주어 동사예요. 이럴 때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 주어가 이 동사 하는지 어디에서 이 주어 동사가 하는지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why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why,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면 왜 이 주어가 이것을 하는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직독직해할 때 편안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우리 했었어요. 어디에서 그가 있었는지 우리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그로부터 자 hadn't heard 나왔어요. 또다시 had가 나오고 PP 형태 나오니까 대과거로 왜 그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었는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I did what he wanted me to do. I stole the manuscript from the museum. 까지 한번 볼게요. 자, 저는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what he wanted me to do.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전에 직독직해법 때도 배웠던 것이 나왔어요. 자, what이라는 자, 의문사 나오고 he wanted 하면 주어 동사 나올 때 자, 무엇한 것으로 해석하자라고 했던 직독직해법 기억나세요? 그가 나에게 원했던 것을 말입니다. 내가 to do, 내가 하기를 원했던 것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는 계속 얘기하고 있던 he, 제리를 말하겠죠? 제리라는 사람이 나에게, 즉 멜리사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을 저는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I stole the manuscript from the museum. 저는 자, stole 하면은 steal이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입니다. steal 하면 훔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훔쳤습니다. the manuscript. 자, manuscript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고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원고, manuscript를 훔쳤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from the museum. 박물관으로부터 자,
아무 박물관이 아니고 the 나오죠? 그 박물관으로부터 원고를 훔쳤습니다. 멜리사가 일하는 세인트 폴 뮤지엄에서 매뉴스크립트를 훔쳤다라고 하네요. I hid it where nobody will ever find it. 저는 자 우리 hid 하면은 무슨 뜻이냐? 우리 동사 hide라는 동사 숨기다의 과거 형태예요. 즉 저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어디에 숨겼냐면 nobody 아무도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할 곳에 숨겼습니다.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Why did I fall in love with him of all people? 왜 내가 자 fall in love with까지 우리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fall in love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fall in love with fall 하면 떨어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사랑 속에 떨어지다 즉 사랑에 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그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라고 나오고요.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중에서 라고 나오네요. 자, of 하면 우리 보통 무엇무엇의 라고만 알고 있죠? 무엇무엇 중에서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 멜리사라는 친구가 제리라는 사람이 시킨 것을 했는데 왜 내가 하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멜리사의 남자친구는 누구겠어요? 바로 제리였겠죠. 그죠? 자, 멜리사의 보이프렌드의 네임도 우리 지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면 When she got home, she found a card under her door. 그녀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예요. 끊고 she found, 그녀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카드 하나를 찾았대요. Under her door. 그녀 집 아래에 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It was from Jerry. 그것은요, 제리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자, 근데 asking, 우리 ing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청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무엇 하는, 요청을 하는, 그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meet him, 그를 만나달라고 in Las Vegas. 라스베가스에서 그를 만나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하는 제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카드잖아요. 그죠? 문 아래에 카드가 놓여있는 걸 봤는데 그 카드가 바로 제리한테 온 것이었어요. 근데 제리는 그녀에게 라스베가스에서 만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스베가스에 멜리사가 갈까요? 글을 좀 더 읽어봐야지 갈지 안 갈지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packed her bags and reserved a seat on the next plane. 와, she packed. 그녀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가방을 쌌대요. 그녀의 가방을 왜 쌌을까요? 바로 라스베가스에 가서 제리라는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했겠죠. And reserved a seat. 까지 해보면 자 reserve 하면 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약을 했어요. 자리 하나 예약했대. 어디에? On the next plane. 바로 다음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가 가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라스베가스라는 걸 우리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었네요. She took the valuable manuscript that she had stolen and put it in her handbag. 자, 여기서 보면 그녀는 took 잡았습니다. The valuable 하면은 우리 value까지만 하면요. 가치라는 명사 형태가 있어요. value, 가치라는 뜻인데 above를 붙여서 valuable 연결하면 가치가 있는, 즉 귀중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귀중한 manuscript, 원고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manuscript를 지금 that 이하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문장 읽다 보면 관계 대명사가 나타나고 which, who, that 이런 관계 대명사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었죠? 어떤 이라는 말을 넣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 원고가 어떤 원고냐면 she had stolen, 또 나왔네요. had pp, 그녀가 훔쳤었던 원고고요. and put it, 그것을 in her handbag, 그녀의 핸드백 안에
놓았습니다. 넣어두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제 제리가 멜리사에게 원고를 훔쳐와. 그리고 이 멜리사는 원고를 훔친 것을 가방에 넣고 라스베가스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But when she opened the door to leave, there was Mr. Kenjo, the head of the museum, blocking her path.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반전의 내용이 있어요. But 하면 언제나 반전이 따르죠. 그러나 when she opened the door까지 하면 그녀가 열었을 때요. 문을 열었을 때 뭐 하려고 문을 열었죠? To leave. 떠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뭐 했을 때 there was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Mr. Kenjo. 네, 겐조라는 겐조 씨가 있었대요. 자, 우리 컴마에서 끊기로 했으니까 끊고 있습니다. The head of the museum. 네, 그 박물관의 head, 박물관의 머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물관, head, 우두머리, 박물관 장을 얘기해요. 관장님이 있었다는 거죠. 이 관장님이 바로 앞에 나왔던 Mr. 겐조라는 거네요. 근데 blocking her path 나왔습니다. 우리 block 하면은 막다라는 뜻인 건 다들 알죠? 스포츠 게임 할 때 블로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녀의 path, 우리 아까 전에 히든 픽처 게임에서 했습니다. 그녀의 진로를, 그녀의 길을 막고 있는 우리 ing 나타나면 무엇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던 거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멜리사가 라스베가스로 짐을 다 꾸려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녀가 떠나려고 문을 짠 열었을 때 겐조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겐조 씨가 누군지 우리 독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박물관에 우두머리 관장님이 있었고 그 겐조 씨가 그녀의 진로를 탁 하고 막고 있는 거죠. 겐조 씨가 왜 그녀의 패스를 막았을까요? 자, 우리 지금 다 상상이 되시죠?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realized that he knew everything. 네,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접속사 that에서 끊어줄게요. He knew. 그가 알고 있었다. knew는 우리 know의 과거 형태죠. 그가 안다는 사실을요. everything, 그 모든 것을 겐조 씨가 알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지금 독해가 마무리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보면서 우리 구체적인 정보들을 살짝 표시하고 선생님이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우리 정답을 써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문제 1번 뭐였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오 였어요. 자,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우리 요구하는 정보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job이었죠? 그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우리 글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글 앞에 보시면 맞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여기 나왔어요. As an anthropologist, 인류학자로서 라고 나오니까 이 멜리사의 직업은 anthropologist구나 하고 쓰시면 되고, 자, 2번의 정답은 무엇을 써야 될까요? working place. 자, 일하는 장소. 그녀가 일하는 장소는 아까 전에 나왔죠? 네, St. Paul Museum에서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St. Paul Museum을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2번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3번. boyfriend's name, 남자친구의 이름. 여기서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 글을 읽다가 어떤 이름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제리가 있었잖아요. 멜리사는 그날 제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소식이 없지? 하고 궁금해했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리가 진짜 남자친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자, 어떤 문장이 나왔죠? 자, 넘어가 보시면 Why did I fall in love with him? 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왜 그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라고 하는 걸 보니 아하, 이 멜리사의 남자친구의 이름이 바로 제리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보시면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였는데 멜리사가 가려고 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보시면 제리한테 온 카드가 멜리사 집 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카드를 열어보니 제리가
asking her to meet him Las Vegas. 라스베거에서 그를 만나 달라고 요청을 하는 카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멜리사라는 친구가 라스베거스로 갈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자, 다음 글을 읽다 보면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녀는 가방을 꾸리고 짐을 꾸리고 바로 다음 비행기에 예약까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 이 멜리사가 라스베거스로 가려고 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이 라스베거스가 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문제 1번에 1, 2, 3, 4는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2번 보시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시오. 어떤 질문이죠? 질문 볼까요? Question. Why did Mr. Kenjo block Melissa at the door? 켄조 씨가 왜 문에서 멜리사를 막았을까요? 자, 우리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켄조 씨가 등장합니다.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멜리사 앞에 탁 켄조 씨가 블로킹 하고 있어요. 왜 막고 있었냐면 일단 켄조 씨라는 사람은 그 멜리사가 일하는 세인트 폴 뮤지엄의 관장님이죠. 그런데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everything은 뭡니까? 바로 그녀가 박물관에서 그 소중한 valuable manuscript를 훔쳐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답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nswer. Because he knew that. 왜냐하면요,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She stole the valuable manuscript. 해도 되고 아니면 she stole the manuscript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녀가 원고를 훔쳤다는 사실을 이 관장님 미스터 겐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 풀어봤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무려 4개의 정보를 물어봤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글을 읽을 때 자세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언제나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직독직해를 잘 하셔야지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선생님이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직독직해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한번 그 팁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팁은 뭐였죠?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정보가 who, what, when, where, why, how 등등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 즉, 어떤 정보를 내가 찾아야 하지? 문제부터 보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독해하고 문제 푸는 것보다 문제 먼저 보고 어떤 거 찾지? 염두에 둔 다음에 그 글을 읽을 때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정확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표시한 부분과 일치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실수할 틈이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 배워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 유형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신을 집중해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직독직해 방법들이 지금 서서히 쌓이고 있죠. 그런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없이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중요한 문제 유형 배워볼 거예요. 12강 내용 일치 파악하기 문제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n, good job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